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책주남님이 새로 책을 하나 내셨는데 간헐적 몰입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걸 구매해서 지금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책주남 조우석짐 간헐적 몰입. 제가 사실 이 북 리딩을 하게 된 게 이제 책추남 님의 영향 때문인데요. 네.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가치들을 좀 전달해 주시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책추남 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책을 읽어가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있는 편인데, 이 책이 그동안 책추남 님께서 쭉 얘기했던 것들을 집대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만 봐도 책준환님이 유튜브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요약이 돼서 다 적혀 있습니다. 너무 인사이트가 강렬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꼭 한 권씩 사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뜨문뜨문 아침에 딱 어디든 이렇게 발췌독으로 딱 펴서 읽어보고 시작할 수 있는 책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책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알지는 못하지만 책춘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부분만 좀 읽어볼까 해요. 네. 간헐적 몰입의 원리 5, 애쓰지 않는 삶, 최소 노력의 원리. 네. 제가 또 요즘에 최소 노력의 원리에 좀 꽂혀 있어서 읽어볼게요. 노력이라는 말이 있다. 기성세대들이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다르게 요즘의 청년 세대들이 구직난을 겪고 계층의 사다리에서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노력 부족으로 들었고, 그런 자신들을 질타하는 구세대의 단순한 논리를 젊은 세대들이 노력이란 말로 비판하고 풍자한 단어다. 노력은 이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세대 갈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순히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그러니까 가벼운 유행어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말처럼 정말 우리는 노력이 부족한 걸까? 내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노력을 쏟고 또 쏟음에도 종종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다. 번번이 시험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연봉 협상에서는 전년 동결이라던가 회사로부터 생색내기용 인상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단순히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의학자이기도 한 디펙 조프라 박사가 한 말을 우리는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자신이 밀리언셀러,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에서 최소 노력의 법칙을 소개한다. 그 발췌한 부분을 적으셨어요. 자연이 돌아가는 모습을 찬찬히 관찰해보면 그 안에는 가장 적은 힘, 즉 최소 노력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풀은 자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라고, 꽃은 피어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핀다. 물고기는 헤엄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헤엄칠 뿐이다. 새들은 날려고 애쓰지 않아도 난다. 이것이 그들의 본성이다.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결국에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이 자연에 모든 공부 내용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걸 알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구는 지축을 중심으로 돌려고 애쓰지 않는다. 지구의 본성은 눈이 핑핑 돌 만큼 빨리 자전하면서 우주 공간 속을 돌진하듯 공전하는 것이다. 방긋방긋 웃으며 기뻐하는 것은 아기의 본성이다. 환히 빛나는 것은 태양의 본성이다. 반짝이는 것은 별의 본성이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쉽게 힘 안 들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어내는 것은 또한 인간의 본성이다. 네. 인도의 오래된 철학인 베다 학문에서는 이 법칙이 노력 아끼기의 원칙으로 또는 적게 행하고 많이 이루기의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비밀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이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목표를 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 단절할 수 있다. 이 얘기군요. 네,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목표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 단절할 수 있다. 네. 당신의 목표를 천명하고 그것의 달성과 관계없이 당신이 행복할 때만 끌어당기는 힘이 작동한다. 다시 당신의 목표를 천명하고 그것의 달성과 관계없이 당신의 행복할 때만 끌어당기는 힘이 작동한다. 네. 결국엔 절대기조의 법칙과도 맞닿아 있네요. 내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거네요. 네. 그러려면 결과에 대한 조바심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그게 어렵잖아요. 잘 안 돼요. 네. 결과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이제 사람 마음인데 이제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노력해 보자라는 의도겠죠. 네. 하지만 참 어렵다. 네. 죄송해요. 이어가 볼게요. 이것은 미묘한 균형의 문제다. 동시에 우주 원리가 작동하는 비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일상 속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분투할 때 당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가 이것을 방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당신의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그 평온함을 당신의 힘의 원천으로 삼아 당신이 바라는 소망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길 경우 그 소망을 이룰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네. 이게 책춘함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에고와 셀프에 대한 어떤 개념이신 것 같아요. 네. 당신이 유지하는 평화가 평화를 부르는 것이다. 우주는 굳이 애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네. 이런 느낌은 좀 저도 요즘 들어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느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느낌. 그게 참 아름다워 보여요. 네. 들판의 풀과 꽃,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는 자기 본성대로 살아간다. 우리 역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강제적이고 무리한 노력은 또 다른 자아의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자연의 흐름처럼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갈 때 그 꿈과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디펙 조프라의 글이었습니다. 네. 디펙 조프라는 자연의 본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들을 스스로 습득하고 성장하듯 인간 역시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주장했다. 그는 또한 노력을 최대한 아끼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이라 설명하는데 이는 일의 성과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쉽지 않죠. 결과에 이제 초연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목표와 결과에만 집착하면 대부분 그릇된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이미 많은 경험을 했던 것이다. 했던 것들이다. 원할수록 멀어지기만 했던 것은 결과에 집착하느라 도달하는 과정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도달하는 과정에, 결국엔 과정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디펙 초프라 박사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의 방식은 오히려 원하는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역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공부를 해야 할 때, 일을 해야 할 때, 혹은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처럼 보통 하기는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할 때는 늘 두 개의 마음이 충돌한다. 하는 것이 좋다는 이성적인 마음과 하기 싫은 두 마음이 번번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 두 마음의 긴장감을 지혜롭게 잘 조절하는 것.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에서 섬세한 균형을 잡는 것이 그가 말하는 행복한 삶의 중요한 기술이자 원하는 바를 지혜롭게 성취하는 비밀이다. 분주한 현대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강박,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오늘을, 지금의 나를 희생하겠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그 과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면서도 그 결과의 여부에는 연연하지 않으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온전히 몰입하면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디펙 초프라가 말한 원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 다시 말해 초연하게 원하는 것이 최소한의 노력 법칙인 요령인 것이다. 원하면서 원하지 않는 것. 이는 기성세대가 말하는 무조건 열심히 너의 전부를 갈아 넣어 일하라 라는 이와 같은 노력과는 완전히 다른 체력의 노력이다. 다른 차원의 노력이다. 이런 초연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원했던 것들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좀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 부분 읽다 보니까 이제 문득 그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센셜리즘을 썼던 저자의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서 주변에 이제 친한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사주었던 책인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하루에 최소 역지의 시간, 최대 역지의 시간을 정해두고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간단하게 스쿼트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근데 스쿼트를 하루에 5번만 하겠다. 하루에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최소 5번, 최대는 10번을 넘기지 않겠다는 이런 상한선과 이 하한선을 정해두라는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인사이트는 하루에 10번을 넘기지 말라는 거였던 거죠. 네. 그게 이제 꾸준히 오래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낫게 해준다는 건데 결국에는 하기 싫어도 최소 5번은 하고 그리고 어떤 날은 영감에 꽂혀가지고 쭉 하게 되는 날은 막 더 깊숙이 막 많이 하게 되는 날도 있잖아요. 하지만 스쿼트로 따지면 딱 10번째 그걸 끊어내고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휴식을 취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었어요. 저도 작업을 하다 꽂히면 미친 듯이 뭐 되게 많이 했던 날도 있고 또 안 하는 날 아예 안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엔 그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꾸준함과 또 연결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넘어서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루에 일정한 정도의 어떤 양을 해내고 넘어가지 않고 휴식을 취할 때 또는 멍 때릴 때 그 뇌에서는 또 다른 이 작업들을 하고 있고 영감을 주는 어떤 시간을 주는 것, 이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에 적정량의 일만 하고 하지 않는 것, 그 휴식을 의도적으로 취하는 것, 네. 이것과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의 전부를 갈아넣지 않는 것. 네. 이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길 원한다면, 또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너무 애쓰지 않는 태도부터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편안한 몸과 마음, 온전히 깨어있는 정신의 조화로 간헐적 몰입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노력을 아껴주는 최소 노력의 원리에 충분히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막무가내로 노력만 하는 몸과 마음의 축내는 나쁜 노력이 아닌 최소 노력의 원리에 기반한 좋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노력에 무슨 좋은 노력이 있고 나쁜 노력이 있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노력 대비 결과 또는 노력에 대한 나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복 지수를 생각하면 분명 노력에는 그 구분선이 존재한다. 최소 노력의 원리가 애쓰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를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소 노력의 원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 노력의 법칙에는 인과관계의 기반을 둔다는 점이다. 즉, 원인 없이는 결과도 없다. 생물학에는 역치란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기를 의미한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필요한 역치 이상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 역치 이상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아까 그 스쿼트로 따지면 그 5번 정도를 하는 5번에서 10번 사이를 제가 이제 잡았잖아요. 근데 그 5번 최소의 횟수 5번이 개인적으로 내가 스쿼트를 했을 때 한 3번 정도의 힘이 딸리기 시작한다 해서 2번 더 하면 5번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역치를 넘어선 거니까 좋은 어떤 최소의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역치란 개념인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나의 상태보다 조금 더 하는 거, 그 구간을 잡는 것. 네. 네. 씨앗을 뿌리고 적절히 돌봐야 하지만 꽃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나쳐서 두려움과 불안, 걱정, 근심에 쌓여 뿌리가 내렸나, 얼마나 자랐나, 안절부절하면 물을 지나치게 많이 준다거나 수시로 흙을 파보며 조바심을 낸다면 꽃은 못 견디고 오히려 죽고 말 것이다. 네. 같은 내용이네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역치 이상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안절부절 못하면 우리의 노력은 나쁜 노력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노력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저항력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노력을 할 때는 그것에 푹 빠져들어 즐길 수 있는 몰입의 순간들을 가능한 한 많이 가지고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창조되는 감정은 마치 전자석처럼 유사한 진동의 일들을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결국엔 기도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내가 나쁜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상상을 하면 그 에너지가 바로 나가게 되고, 그런 결과가 나한테 끌어당겨지는,
네. 고 내가 좋은 상상을 하면 그 결과가 나한테 다시 오게 되는. 네. 그래서 결국엔 생각의 관리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네. 내용이에요. 일본 최고 부자로 손꼽히는 사이토 이토리는 지혜로운 노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그는 어떤 일을 성공하기까지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능이나 노력에 앞서 이 법칙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네. 그에 따르면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성이 생기겠지만 오히려 이는 행복한 삶과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사이토 이토리는 이런 잘못된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네. 이런 식의 노력은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과 같아 힘이 많이 들지만 그 성과는 쏟아붓은 노력과 에너지에 비해 미미한 경우가 많다. 노를 젓는 에너지와 물살을 흐르는 에너지가 서로 상쇄시켜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토 이토리는 가능한 한 기분 좋은 상태에서 공부하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이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즈니스의 핵심 비결은 가능한 한 기분 좋은 상태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낸 가운데 어느 순간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네, 이게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쳤던 그런 휴식 시간에 나왔던 어떤 몰입의 상태, 멍 때릴 때 나왔던 몰입의 상태, 이게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욕 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사우나 가는 걸 좋아하는데, 희한하게 따뜻한 물, 찬물을 왔다 갔다를 한 3번 정도를 하는데 찬물에 들어가 있을 때 뭔가 계속 번뜩번뜩 뭔가 떠오른 적이 되게 많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뭐 어떤 좀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차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가끔 휴식하고 멍 때릴 때 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 나길 바랄 때 목욕을 갈 때가 있습니다. 네, 이어가 볼게요. 즉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필요한 역치 이상의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지혜로운 노력을 기울인 후 모든 일은 결국 다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느긋하고 초연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초조함과 불안, 두려움에 떠는 마음은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하기 마련이다. 즉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필요한 역치 이상의 지혜로운 노력을 기울인 후 모든 일은 결국 다 잘 될 거야 하고 믿고 느긋하고 초연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초조함과 불안, 두려움에 떠는 마음은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한다. 이를 좋은 노력의 범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좋은 노력의 범위라고 이렇게 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역치 이상의 노력의 양이 제일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 예, 이거보다 커지는 게 간헐적 몰입을 통한 즐거운 노력의 양. 그리고 이거보다 커지는 게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지나치게 애쓰는 노력의 양.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간헐적 몰입을 통한 즐거운 노력의 양, 요 가운데 부분을 해야 된다 라는 것 같아요. 네. 이 노력에는 스트레스에 관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 어떤 일이든 공을 들이는 일에는 많든 적든 마음이 받는 압박감이나 긴장감과 같은 스트레스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캐나다의 뇌분비학자인 한스 셀리에는 스트레스를 나쁜 스트레스와 좋은 스트레스로 분류했다.
나쁜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버거운 정신적인 압박과 불안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스트레스라 불리는 좋은 스트레스는 적당한 정도의 긴장감으로 일의 효율을 높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헬스클럽에서 잠깐의 고통을 참고 운동량을 달성했을 때, 시험 기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잠시 미뤄두고 몰입해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이런 것들이 모두 유스트레스에 해당한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여키스와 존 도스는 이 스트레스의 수준과 성과 사이에 역유자의 형태를 나타내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졌다. 정신적 각성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성과를 내는 수행 능력이 향상되지만 그 이상을 넘어버려 나쁜 스트레스 상황에 되면 오히려 수행 능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최소 노력의 법칙에서 최소의 선과 최대의 선을 정해두고 그 이상을 그 이하를 하지 않고 그 이상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분포표가 나와 있는데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와 있고, 네, 가운데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쏠려 있고 양쪽 옆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표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라면 물을 끓일 때는 100도씨 얼마 있으면 된다. 네, 결국 같은 내용이죠. 네. 그 이상은 낭비다. 1000도씨로 끓이면 라면은 물론 냄비까지 모두 태워 먹을 뿐이다. 네. 목표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무조건 오래 앉아 있는 식의 비효율적인 노력은 이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 노력은 이미 낡은 성공 방식이 되고 말았다. 네.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에 필요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 좋은 노력은 그 과정이 나를 혹사시키지 않는다. 다시, 이 좋은 노력은 그 과정이 나를 혹사시키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나를 만약에 혹사시켰다고 하면 이미 좀 넘어간 거라고 느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과정을 알아차리고 과정에서 내가 적정량의 약간 평소보다 약간 정도 스트레스 받는 정도까지 가는 역치를 넘어서는 정도인지, 그리고 너무 넘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신과의 대화를 거듭하고 성장하는 시간이다. 자신을 초월해 성장해 나가는 노력은 즐겁다. 그 다음엔 초연하고 느긋하게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자연은 언제나 어디서나 최대 효과를 거두는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는 법칙을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즐겁게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 몰입을 위한 최소 노력의 법칙이다. 네, 좋습니다. 책은 요것만 읽을까 해요. 나머지 부분들 너무너무 좋은데 진짜 이 책 구매하셔서 좀 마음이 힘들거나 아니면 좀 할 때 간간히 계속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책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